안녕하십니까. 부패방지뉴스의 김병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 식약처 사무관과 주식회사 제때와의 연류관계,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재작년 2020년 8월 27일 날 식약처에 주식회사 제때와 빙그레의 위법 사실을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고, 그때 이제 제가 조금 생각이 짧은 게 8월 27일이라서 한참 더울 때인데, 이제 저는 생각할 때 그때 단속이 나올 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죠. 전화를 하니까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은 처리 기간이 60일이다. 그래서 60일이 넘어가면 자기네들 검토를 해서 식약처라든지 이런 데 보낸다, 서류를.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러다면 여름이 다 끝나고 위반 사실이 있는데 단속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9월 11일경에 식약처 식약청 안에 안전처라는 곳에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서 그곳에 9월 11일 날 전화를 합니다. 한 6시쯤 돼서 전화를 했는데, 또 안전처에서 그 신고 내용을 전화로 듣고, 거기 이제 청주에 있는 거죠. 청주에 있는데 거기서 전화를 듣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또 올라갈 때 짐을 김해에서 싣고 가는데 안산 가는 짐을 싣고 이랬기 때문에 야간에 이제 운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연락이 왔을 때 오늘 9월 11일 날 저녁 11시쯤 되면은 청주에 도착을 할 수 있겠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퇴근을 안 하고 신고를 받아줄 테니까 오라더라고요. 그래서 USB를 복사를 하고 물건을 싣고 11시나 돼서 청주에 갔어요. 가가지고 새벽 3시까지 신고서를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식약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똑같이 자필로 단속을 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왜 이상했냐면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끝무렵에 한 2시나 이래 됐는데 강용모라는 사무관이 이제 와가지고 그래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신고서에 자기네들 얘기를 좀 적어달래요. 뭐 실제로 공무원인데도 퇴근을 하지 않고 이런 신고를 받아주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신고서에 잘 썼습니다. 잘 써가지고 수고하신다는 내용하고 칭찬을 좀 많이 적어주고 그렇게 신고를 마치고 안산으로 이제 물건을 싣고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이제 이 식약처 공무원들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와서 그 주식회사 제때하고 그 공장의 위치를 그거를 지도로 캡처를 해가지고 자기한테 좀 보내줘야 자기네들이 단속을 할 때 찾아갈 수가 있으니까 해달라 해서 공장 5군데, 그 다음에 물류센터 한 7군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체크하고 지도에서 캡처를 해가지고 보내줬죠. 보내주고 난 후에 이제 또 내려가는 짐을 싣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11일 날 신고를 하고 올라갈 때 이제 12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올 때 13일이죠. 13일 날 내려올 때 이제 뭐가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이 식약처에 있는 공무원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때 부산센터에 들어가서 그 제때 부산센터 앞에 냉장실 앞 복도에 온도가 얼마가 되는지 측정해달라.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열화상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탁을 했는데, 그게 좀 힘든 것이, 왜냐하면 열화상 카메라는 이렇게 고정이 돼야 되거든요. 고정이 된 상태에서 온도가 측정이 되는데, 그 작업장에는 그 복도는 직원들이 많잖아요. 직원들이 많고
사진을 찍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 온도가 중요하다고 또 뭐 얘기도 했고, 제가 여태까지 그 관찰하고 찍으면서 그런 온도를 찍어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워낙 많고 이래서 그래서 기회를 봐서 이번 기회에 한번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온도계를 보니까 온도가 바깥 온도가 그때 9월 16일이었는데 20도더라고요. 20도고. 그래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2시 가까이 돼가지고 부산센터에 가서 그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그러는데 이제 위에 올라갈 때 새벽에 올라가는 날 또 잠을 못 자고 새벽 3시까지 그 신고서 잠을 못 하고 또 내려와가지고도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되는데 식약처에서 이런 부탁을 하고 하는 바람에 잠을 못 자고 일하다 보니까 눈이 너무 침침해져 가지고 그래가 일단은 뭐 보내줬습니다.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이제 올라가고 오면 저는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화가 온 게 16일 날 사무관이 전화가 와서 16일 날 새벽에 단속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경산에 좀 안내를 해주고 그거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후 5시에 일을 안 하고 휴차를 내고 오후 5시에 경산에 가서 식약처 공무원 3명을 주식회사 경산센터, 제때 경산센터를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안에 배치라든지 이런 걸 약도를 그려가지고 설명을 한 후에 또 다시 내려왔죠. 내려오니까 김에 내려오니까 8시나 돼서 사무관하고 7명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8시부터 이제 계속 저하고 같이 있었어요. 저하고 같이 있고 이랬는데 그 이제 안에 이제 내부 구조도 설명을 하고 또 혹시나 싶어서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은 단속을 또 나갔는데 그날 또 냉동실을 또 돌려버리면 그럼 여태까지 그 했던 내용들이 또 허사가 될 수 있고 하니까 내부 안에 좀 들어가서 좀 확인을 좀 해가 오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서 제가 또 안에 또 2번인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역시나 여태까지 관찰한 대로 냉동기를 안 돌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40대를 한 사람이 저녁 8시부터 차를 접안을 해주면 안에 있는 물류기사들이 실어서 그거를 갖고 이제 차를 바꿔치기 하는 이런 과정에서 한 새벽 한 4시나 되면은 모든 게 끝나고 나머지 40대의 차량 기사들은 집에서 쉬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 쉬고 있고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고 그 다음에 경상 같은 경우 10명이 집에서 자고 있고 그거는 이제 기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물류기사들이 지게차 기사들이 이제 넣었다 뺐다 해주고 넣어주기 때문에 기사들은 다 10명이 쉬고 있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새벽 4시에 들어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속이 됐으면 이제 아주 이제 정확한 그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 물류기사들이 이래 안에 들어가서 자기 차에 이제 물건을 싣는 거잖아요. 만약에 집에 못 자게 하고 자기 차에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면 온도 관리를 그렇게 하지를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제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류 냉장 창고가 많이 모자라죠. 복도에다가 그렇게 물건을 끄잡아 내놓을 정도면은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물건도 계속해서 공장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밤에도 상차를 하고 물건을 받아주거든요. 받으면 나머지 내일 나갈 물건들은 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차량을 창고처럼 사용을 하는 거죠. 사용을 하는데 중요한 건 냉동기를 돌려야 되는데 냉동기를 돌리지 않고 한 8시간 이상 냉동기가 꺼진 상태로 되면 지금 녹취록을 이제 들어보실 겁니다만은 25대가 단속이 되고
냉장고가 작동 안 된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 이 사무관이 저를 간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전에 16일 날 단속하자마자 처분이 안 된다고 나한테 얘기해갖고 내하고 대판 싸웠거든요. 싸우고 내가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려고 했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전화를 해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단속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저를 간을 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렇게 한 후에 결론적으로는 단속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방송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산센터는 부산 경남의 일대에 급식에 들어가는 40만 명 이상의 애들이 매일 먹는 우유고, 그 다음에 경상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매일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이렇게 팔리고, 이 외에도 대리점 말고도 이제 뭐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게 또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제어하더라도 이 엄청난 물량을 만약에 이 사무관이 똑바로 된 사람이었다면은 절대 이런 업체들이 처벌을 안 받을 수가 없고,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처음에 했던 태도 이런 거를 쭉 관찰을 해보면 금품을 안 받았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작동 안 한 사실을 파악을 했는데 25대를, 그 다음에 위에 10대를, 대구에 10대를, 그럼 35대 아닙니까? 총 50대 차 중에서 35대 차량이 냉동기를 작동 안 한 걸 자기가 안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왜 주식회사 제때 마영기라는 사람을 한테 얘기를 따질 겁니까? 이게 따질 내용입니까? 네? 행정처분을 하고 형사고발을 하면 되는 문제고, 이런 거를 왜 따집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너무 수상하고 이래서 이 사람하고 대화 내용을 다 녹취를 했습니다. 녹취를 하고 또 추가로 오늘은 왜 내가 저기 방송을 하느냐면요, 오늘 고발장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정리도 좀 해야 되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여태까지 1년 반이 넘도록 이 사람 고발 안 했습니다. 왜 안 했? 네, 인간적으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고 이 사람이 정상적인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 통화 이후에도 수많이 통화했습니다. 통화해서 제대로 처분을 해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 간을 봅니다. 간을 봐가지고 아주 포장을 잘해요. 그러면서 그럴듯하게 얘기하면서 할 것 같지 않으면 이러면서 시간을 끌어서 상대방이 관심에서 이제 벗어나면 처벌을 풀어주고, 제가 볼 때는 돈을 안 받고는 이런 짓을 할 수 없죠. 돈을 하고 관계가 되고, 그렇다면 형사처벌을 하고 수사 의뢰를 하도록, 얼마나 많은 지금 수법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질렀을까, 추측입니다만은 엄청날 거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업체에서 눈 감아주고 돈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한두 번 들은 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고발이 들어가서 고발장에도 그 사람이 비리라든지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해서 그 사람이 처분을 받고, 단순히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뇌물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관한테 얘기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내용을 한번 보시고 법률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녹취록을 한번 들어보시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축산물위생관리법 1조 목적은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 도살, 처리와 중요하죠. 축산물의 가공, 유통,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가 잘 중요한데요. 가공 축산물, 우유나 이런 축산물을 가공하고 유통하고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공중위생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4조를 보면요. 제4조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집유기준의 총일형으로 정한다. 이 항을 보면요. 축산물의 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고시되어 있습니다. 축산물을 가공하고 포장하고 유통하고 보존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 이걸 축산물 가공 기준이라고 하죠. 지금 현재 보존, 유통도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주식회사 제때 부산센터와 경산센터에서 축산물을 우유 제품을 냉장실 앞 복도나 그 다음에 차량에 저녁 8시부터 실어놓고 새벽 4시까지 냉동기를 돌리지 않은 것은 보존 및 유통 기준에 대한 가공 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4조 2항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7항이 이제 새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 12월 21일부터 되어 있는데 1항, 2항,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따른 아까 전에 2항이었죠. 2항이 이 안에 들어가죠.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 기준 및 성분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중요하죠. 새로 이제 신설이 되어 가지고 기존에는 5항, 6항만 있었는데 이 축산물을 가공 기준을 위반한 축산물들은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주식회사 제때 물류센터에 가공 기준을 위반해서 복도 이런 곳에 지금도 보관되고 있죠. 이런 이 축산물들은 판매는 누가 합니까? 주식회사 제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보관이나 운반은 주식회사 제때가 하지만 판매는 빈거래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 우리 기사들 얘기로는 김포에 있는 고촌 물류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신갈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인에 있는 신갈, 그 다음에 경산에는 지금 불법 무허가 장소에 지금 보관되고 있고, 그 다음에 김해 같은 경우에도 부산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해시 공무원이 복도를 냉장 예비실로 불법으로 허가를 내줘가지고 지금 제가 직무유기로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발돼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처럼 보관하고 운반하는 이 제때나 이런 업체들도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축산물을 이런 가공 기준을 위반한 축산물을 판매한 빈거래도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 고발을 하질 않았어요. 이제 고발할 예정이고, 그러면 45조 벌칙조항을 보면요, 여기 나오죠. 45조 4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 나오죠. 제4조 7항, 6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팔말 목적으로 보관 또는 운반 진열한 자, 그 다음에 6조에 따라서 보존 유통한 자, 6조 7조, 4조 1항 2항에 다 적용이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축생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에는 이러한 주식회사 빙거래의 가공기준을 위반한 4조 6항과 7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가. 그 다음에 차량 안에다가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우유를 실어놓고 냉동기를 안 돌리면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행정처분 기준 다에 보면은 축산물 보관업 이렇게 나오죠. 위반 행위 이럴 경우에, 그래서 주식회사 제때 같은 경우에는 이 4조 5항하고 6항을 위반하게 되면 영업정지 7일에 해당합니다. 4조에 따른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하면 1차적으로 영업정지 7일, 두 번 위반하면 영업정지 15일, 세 번째 위반하면 적발되면 영업정지 1개월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요. 보시면 시설 기준에 따른 냉장, 냉동 시설이 없거나 냉장, 냉동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 축산물 운반업, 차량이죠. 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은 영업정지 1개월, 두 번째 적발되면 영업정지 3개월, 그 다음에 전체 차량을 세 번째는 영업정지 2개월로 해가지고 하는 이런 중범죄입니다. 저는 가서 조사해보면 아니까 이제 그래서 조사할 거고, 이제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탑차를 가동 안 한 거는 그날도 육안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그 자기가 8시부터 실을 때부터 안 했다고 그 동영상을 같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또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가서 작동 안 한 거를. 그러면 그 사람들 진술을 들어서 그 부분을 사실관계를 또 파악을 해서 문제가 되면은 또 문제를 삼을 거고. 그러면 오늘 그날 아니면 그날 그 냉동기를 안 돌렸으면 그 전날도 안 돌렸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조사를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냐면 만약에 우리가 확인된 건 이게 해당 차량이 업무정지 한 달이지 않습니까? 그 법령이 성립이 되면 그 우리가 지금 25대인가 있었어요 그날. 대구도 작동 안 시키고 있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쪽만 지금 김해만 25대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동영상을 찍어놨거든. 그때 3시 반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한 10대 정도가 문짝을 확 열어놨단 말입니다. 덜 실었다니까. 아니 물건이 비었더라고. 가니까 없어. 다 공간이야. 그냥 실은 거는 문이 다 닫혀 있는데 반틈 실린 게 많고 꽉 한 게 아니고 반틈 또는 앞쪽에만 실린 거는 문을 다 닫아놨어요. 한 팔레트라도 실은 거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는 한 개도 안 실려 있는 거라. 그게 지금 3시 반까지 그 사람이 속도가 늦어서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 닫아놓고 시동 안 걸린 차는 이제 그렇게 만약에 확인을 했을 적에 안 지른 차는 우리가 본 입장에서는 위반이 지금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랬을 때 이제 실은 차는 만약에 처벌을 한다고 치면 형평성의 문제를 또 그분들이 논하지 않을까? 한번 우리 사장님 의견은 어떤지. 아니 물건을 안 실었기 때문에 그걸 형평성을 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 우리가 2시 40분에 들어가서 신호 위반한 차만 잡았기 때문에 왜 그 다른 차들은 단속을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신호 위반할 때 안 걸렸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우리끼리 얘기야. 사장님이 그건 이해를 하겠느냐. 이해가 되죠. 아니 왜냐하면
40대인데 그날 우리가 본 거는 확인이 되잖아요. 예. 나머지는 그러면 비어있는데 그러면 내가 물건도 안 실은데 왜 나 처벌 주냐 이러면 또 할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할 적에 그날 문 닫혀있는 번호판은 다 찍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는 작동 안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부장한테 그렇게 따질 거예요. 그 부분을. 그 영상이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안 걸린 거에 대한 팩트는 지금 그 15대, 16대는 딱 맞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법리 검토를 해본다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식약처 사무관하고 9월 18일 녹취록인데요. 예, 단속은 9월 16일 새벽 2시 40분에 단속이 됐고, 본래는 4시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 식약처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시간을 땡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것이고, 여기서도 대화 내용에서도 나옵니다만은 김해 같은 경우에 식약처 사무관이 한 10명을 데리고 왔는데, 사무관 포함해서 10명의 공무원을 데리고 와서 3명은 경산에 가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7명은 부산센터, 제태 부산센터에 단속을 하고, 왜냐하면 이쪽엔 차가 많기 때문에 경산에는 10대,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사무관 얘기가 식약처 경산의 김해 부산센터 같은 경우에는 40대 차량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왜 문제냐면은 이 지금 9월 18일 날 이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이 되지도 않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화 내용에도 나옵니다만은, 아니 냉동기를 안 돌리면 영업정지 10일과 그 다음에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해당 업체는 주식의 제때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에도 다 나와 있고, 그걸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규정을 몰라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9월 16일 날 단속할 때부터 저한테 그랬습니다. 처벌 못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화도 내고, 왜냐하면 저 역시도 지금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을 보면 처벌 규정이 엄연히 있고, 제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관찰을 해왔지 않습니까? 여름마다 관찰하고, 그 다음에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냉동기가 작동하고 있지 않은 그런 장면들을 다 찍어서 식약처에 제출을 했는데, 또 9월 16일 날 단속이 나가서 냉동기를 돌리지 않는 차량이 부산센터에는 25대, 그 다음에 경산에는 10대가 적발이 됐고, 그 사실을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쇼를 하는 겁니다. 지금 9월 18일 내용은 쇼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한 후에 그 대화 내용에도 나옵니다만은 자기가 탑차가 가동하지 않는 것을 그날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냉동기를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을 하고도 너무 되지도 않는 형평성, 이게 말입니까 이게? 아니 단속을 안 된 사람을 어떻게 처벌을 해요?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그러면서 25대는 처벌을 하고, 단속대는 25대는 처벌하고, 실제 하는 15대는 매일 실었는데 그날 갔을 때 단속이 안 되면, 그러면 일단은 25대를 처벌하고 난 후에 나머지들은 자료가 있으니까 또 추가적인 진술에 의해서 불법으로 냉동기를 돌리지 않고 있었다는 걸 증명해서 처분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식약처 사무관이 이런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더 잘 알죠.
더 잘 알면서도 왜 이런 쇼를 할까요? 그거는 여기에 나와요, 답이. 예? 그날 문 닫혀 있는 번호판 다 찍고, 무슨 말이냐, 물건 실어놓고, 예? 번호판에다가 저기 했던 차들은 25대 하고 동영상하고 다 확보되어 있고, 작동 안 한 건 사실이다. 요게 중요합니다. 본부장, 제때 마연기, 매번마다 쟤한테 돈 준다, 돈 주겠다고 찾아온 사람, 이 마연기한테 따진답니다. 이게 말입니까, 이게? 따지는 게 아니고 행정처분을 하고 형사고발을 해야 되는 거죠. 따지긴 뭘 따집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이제 19일까지 3일간 이 사람이 부산센터에 상주를 해가지고 있다가 저한테 다른 곳에 고발된 것들은 내보고 고발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자기가 신고된 내용대로 했으면 다 처벌되고 제 신분도 노출이 안 되고 했을 건데 이 식약처 공무원 때문에 제 신분이 노출된 거라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들어보시니까요. 아주 사람이 능그렁이죠. 능그렁이. 저 사람이 저런 내용을 몰라서 저한테 묻겠습니까? 저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응수를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저도 나이 50이 넘었고 이런 걸 수없이 봐왔는데 딱 보면 알잖아요. 처음부터 하는 행동이 이 사람하고는 오랫동안은 아니지만 한 며칠 동안 겪어보면서 아주 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사람을 완전히 혼을 뺍니다. 혼을 빼고 그럴듯하게 하면서 뒤통수 치고 하는 이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저도 그 사람하고 같이 응대를 해줬어요. 응대를 안 한 건 이 박자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아니 사무관이라 하면 그 밑에 자기가 데리고 온 부하 직원들이 또 많았습니다. 10명이 또 자기 부하 직원이고 좀 있으면 이제 퇴직도 하고 그 연금도 이 사람이 연금보다도 더 많은 돈을 모아놨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안 하겠습니까만은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뭘 보고 배울까요? 지금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식회사 제때가 저를 범죄자로 빙그레하고 같이 작당을 해서 저를 범죄자로 이렇게 몰고 있는데 몇 명은 속일 수 있겠죠. 몇 명은 속일 수 있는데 그 뭐 진실은 속이기 힘들 겁니다. 저도 뭐 바보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제가 바보도 아니고 돈을 요구하는 신고를 한다면 저 신고 안 하죠. 왜? 신고해가지고 돈을 주면 신고를 취하해야 되는데 그게 취하가 됩니까? 그렇게 어렵게 말을 해요. 업체를 찾아가서 자료 보여주고 기다리면 되죠. 기다리면 돈 주면 자료 폐기하고 아니면 자료 돌려주고 그렇게 하면 쉽게 받을 수 있다고 뭐 드라마도 나오고 그게 상식 아닙니까? 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신고해가지고 저를 보호받게 만들고 또 식약처를 찾아가서 저 기밀이 새 나갈까봐 식약처에 청주까지 찾아가서 고발하고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에 고발할 때도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진주까지 가서 고발했고 매번 고발할 때마다 이 비밀이 좀 지켜져야 단속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도 제가 업체에 연락한 적 없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한 걸 보면 이게 지금 제가 바보도 아니고 만약에 업체에다가 공익신고를 가지고 금품을 요구하려면 이렇게 안 하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식회사 제때하고 빙그레도 알아요. 시간이 1년 정도 지나니까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저한테 접근할 때 금품을 요구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내가 그걸 덥석 물면 이 사람 내를 공갈 미수, 덥석 물면 공갈 협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한 게 안 된 겁니다. 참 겁난다는 걸 느껴지죠. 왜냐하면은 이런 불법이나 이런 것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신고를 하면 자기 똑바로 된 사람이라면 똑바른 상도를 갖고 있는 회사라면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안 하죠. 왜냐? 이 지금 저를 무고로 해가지고 저를 걸어놓으려고 이래 했던 것들이 만약에 들통이 난다고 봅니다. 들통이 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요? 차라리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때 대표이사를 찾아가지고도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걸 시인을 하지 않기에 제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잖아요. 저는 그래 생각했습니다. 자수를 해라. 자수를 하면 형이 작아지고 형법에도 그래 나와 있습니다. 자수하면 감형을 해주도록. 그러면 일단 일은 벌어진 거고 그게 10여 년 동안 냉동기를 안 돌리고 뭐 여러 가지 불법이 있었던 건 사실이면 정상적인 기업 같으면 사죄를 했으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저도 그걸 바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고발한 신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지고 자기네들은 깨끗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게 지금 연루된 사람이 기자부터 시작해서 한두 사람이 아닌데 다 조사하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개되어 있죠. 불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불걸로 봅니다. 왜냐? 자기네들은 빠져나가고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죄를 덮어 씌워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무슨 다른 사실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제때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저한테 직원들 시켜가지고 삼배를 통해서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한 원천적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도 주동자가 아니에요. 저는 볼 때 빙그레 김호연이라는 회장이라는 그 사람이 주동자라고 봅니다. 왜? 그 사람 아들들이 운영하는 회사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 회사 돈 빼먹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더 적극적으로 했을 거라고 보는데 밝혀질 걸로 봅니다. 밝혀질 걸로 보고 그래서 오늘 식약처 공무원을 고발하면서 방송을 내드렸고요. 좀 관심 있게 지켜주시고 또 조금 내용이 길었습니다만은 좋아요하고 이런 거 좀 눌러주시면 다른 분들하고 좀 공유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 또 혹시 변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계시면 연락 좀 주시고 또 제가 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좀 약간의 후원도 해주시고 지금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